네,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비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한유정 하나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크 나누기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 게 진짜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농심의 주가는 발언이 나온 당일 4% 넘게 하락했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음 회의 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보고하라며 국정 공백 시기 가격 인상 막차를 탄 식품 업계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실제로 개엄 전과 비교해서 가공식품 10개 중에 7개 품목이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농심도 3월 달에 신라면 등 17개 제품에 대해서 평균 7.2%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요. 오뚜기도 4월 16개 제품에 평균 7.5%의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식품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싼 원자재 값과 환율, 또 높은 인건비로 발생한 부담을 잠시 시장 감시 기능이 부재한 틈을 타 업체들이 가격을 보다 쉽게 올린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라면 값이 2,000원을 넘겼을까요? 실제로 소매 가격이 높은 편의점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농심의 푸파퐁 구리, 그리고 오뚜기의 열치즈 라면, 삼양식품의 탱글 등은 2,000원 이상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 주로 프리미엄 라면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인데요. 오히려 라면 시장의 90%에 달하는 스테디셀러, 그런 라면들은 1,000원 안팎의 가격대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기준 농심의 신라면은 1,500원, 그리고 오뚜기의 진라면은 1,400원에 팔리고 있었죠. 식품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민 음식의 대표격인 라면을 비유로 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부 제품의 한한 경우라고는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은 특히 국내 대표 라면 기업 농심과 오뚜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심의 주가는 발언 당일 4% 넘게 빠졌고 전거래일 종가 기준으로는 6%대 하락한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는 낙폭이 그리 크지 않지만 코스피가 10% 넘게 상승했던 뜨거웠던 분위기에 비해서는 확연히 차가운 주가 흐름인 걸 알 수 있죠. 다만 삼양식품은 그 이후에도 주가 우상향을 계속하더니 오늘은 130만 원 선을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을 가른 건 해외 매출 비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라면 기업인 농심, 그리고 종합 음식료 기업인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38%, 그리고 11%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내수 비중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이후 나타날 라면값 인하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않을 거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20조 규모의 대규모 추경 예산을 짜고 13조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소비재 주가에 훈풍을 넣고 있습니다. 과연 라면 업계의 주가는 이 훈풍을 함께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시죠. 네, 음식료 업종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생각해보면 물가가 워낙에 비쌌고 또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우선 고물가와 네.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이 부각됐었던 핵심 이유는 글로벌 수출 구조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KTNG나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은 해외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수 경기 둔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었고요. 원재료 가격마다 등락이 좀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네.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로 시선을 돌려봐야 될 텐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기대 요인이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또 적극적인 추경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엇보다 내수 소비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통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4월까지 100 이하였지만 5월부터는 102로 반등하면서 기준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 매출도 4월 들어서부터는 전년 대비 5에서 7%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다면 다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게 될 수 있고 기업들이 상반기까지는 무리해서 진행했었던 마케팅이나 판촉에 대한 비용 집행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K푸드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 모두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추경을 통해서 내수 회복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데요. 상반기에 단행됐었던 가격 인상 효과도 곧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 음식료 업종 대부분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농심이나 오뚜기, 대상, CJ제일제당, 롯데 웰푸드 같은 주요 종목들이 1분기 때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네. 가격 인상은 보통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1분기 때 이뤄진 가격 인상은 2분기부터 매출과 이익에 온기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만 곡물이나 유지료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투입 원재료 가격은 연말로 갈수록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2분기 음식료 업종 실적이 살짝 불안한 기업, 요소,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25년 1분기에 원달러 네.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는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대체로 저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원재료 가격에 대한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민감할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물류 차질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과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기업들의 단기 실적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안에서 최근에 적극적인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 음식료 업종의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생각보다 해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2025년부터 2027년에 걸쳐서 준공 예정인 한국 식품 기업들의 리스트를 좀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의 일본, 헝가리, 미국 신공장, 그리고 삼양식품의 중국 신공장, 그리고 오리온의 러시아, 베트남 공장 증설 예정되어 있고요. 담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KTNG도 카자흐스탄에 신공장을 지었고 하이트진로도 베트남에 지금 공장을 짓고 네.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단순히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지화된 제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인 해외 매출 확장이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과거랑 다르게 식품 기업들이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저버리고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발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해외 매출 성장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고 수익성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올해 예정된 생산 시절 준공 모멘텀 앞서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지금 네.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방금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장 올해에 가장 좀 의미 있게 보는 종목은 삼양식품과 KTNG입니다. 우선은 기사화가 많이 됐지만 지난 6월 중순에 삼양식품이 밀양 2공장의 본격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밀양 2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8.3억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이번 밀양 2공장이 가동되게 되면서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기존의 20.8억 개에서 28억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만큼 밀양 2공장은 가동하자마자부터 굉장히 높은 가동률을 시현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성장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네. KTNG의 경우에도 지난 4월 달에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공장이 가동되게 되면서 CIS 권역의 생산 기지 역할을 카자흐스탄 공장이 해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규 국가 확대도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분기에 KTNG의 실적 성장을 해외 관련 판매가 견인을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와 같은 해외 관련 매출 확대가 KTNG의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불확실성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확대에 리스크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은 어떤 대응책을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 그 어느 때보다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은 그렇죠. 게 네. 올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사실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물론 현재처럼 미국과 중국, EU 같은 국가에서 기술적인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식품 섹터에도 부정적이겠습니다만 소비재, 특히 식품 산업의 특성상 정치 그리고 무역 갈등으로부터는 좀 둔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할랄 등의 인증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고 지역별 전용 제품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이제는 음식료 업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삼양식품인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삼양식품이 지난 5월이었죠. 황제주에 등극을 했고 한 달 만에 130만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100만 원을 터치할 때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기엔 늦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연구원님. 제가 아마 지난 방송 네. 때에도 삼양식품을 최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은데 매번 이제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종목보다도 현금 창출력이 높습니다. 또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의 개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수출 고성장세가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밀양 2공장 완공과 동시에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 워낙에 내수보다 해외 수익성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양 2공장 가동과 동시에 해외 매출 성장이 나온다면 이익 체력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기준의 PER이 네. 21배 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 보이겠지만 높은 이익 성장률 그리고 브랜드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에는 충분히 피어 그룹 대비 할증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비중이 확연하게 많은 기업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인데 오리온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적은 비교적으로 탄탄합니다. 뭐 되게 좋았었던 적도 사실 없고 되게 나빴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구간별로 좀 실적이 미스를 하게 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실적 성장에 대한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오리온 지금 주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리온의 전체 매출과 이익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 수준 혹은 시장 성장률을 살짝 웃도는 정도의 성장률을 내어줘야지만 오리온의 주가 상승이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도 보면요. 농심은 삼양식품과 함께 해외 시장 경쟁력, 주도권을 뺏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 매출 1등이 농심이었는데 작년에 삼양식품의 영업이익 1등을 좀 내주기도 했는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뛰어넘을 만한 농심의 핵심적인 전략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농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라면 투움바를 필두로 해서 네. 비국물 라면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라면 시장에서 히트 제품이 부재하기 때문에 또 이에 더해서 니신과 같은 글로벌 라면 업체들이 공격적인 시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농심이 국내외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시장 대응이 늦었었던 것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력을 다져가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전략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필수적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브랜드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농심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주가가 좀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연구원님께서는 음식료 업종 안에서 최선 우주 어떤 토픽 보고 계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삼양식품과 그래요? KTNG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려서 지금 주가 상단에서도 여전히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되물으시는데요. 삼양식품이 여전히 최선호주이고요. 차선호주로는 KTNG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이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삼양식품과 KTNG의 공통점은 글로벌 실적 성장과 주주환원 정책의 개선 여지가 높다라는 점입니다. 두 종목 모두 글로벌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실적 성장이 유의미하게 나올 종목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서의 실적 성장이 곧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게 곧 프리미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삼양식품과 KTNG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실적에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역대 최고가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도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화장품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주가 흐름을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화장품주 주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정말 강했고요. 네. 올해 연초 대비로 봤을 때에도 2배 이상 맞아요. 오른 종목이 몇 개가 보일 정도로 화장품 업종이 강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음식료 업종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종도 글로벌 수출 모멘텀이 유효하게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사이에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잠정치가 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 6월 20일까지 수출 금액은 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20% 증가하면서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별로 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아직 회복 국면에 진입하진 않았다 보니까 중국 수출은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유럽 주요 국가로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성장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기저가 굉장히 높았었던 일본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55% 성장을 했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을 하면서 강한 흐름을 전 국가가 나타냈다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를 보시면 최근에 뭐 북미라든지 일본과 같은 해외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중국 역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내수 소비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회복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대형주인가요? 사실은 모든 종목이 수혜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우려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화장품 섹터 전체를 들썩일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먼저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종목별로 좀 영향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해보면 중국 소비가 반등한다고 했을 때에는 코스믹스랑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성장, 주가 반등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믹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 ODM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실적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베타가 가장 클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과거랑 다르게 중국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굉장히 강한
구조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브랜드도 줄였고 매장도 줄였고 인력도 감축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고정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즉 소비가 좋아졌을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이익 레버리지를 시현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산업 역시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7월 8일이면 유예 만료 시한이 종료가 되는데요. 북미 시장에서 K-뷰티, 그러니까 가성비로 좀 인기를 모았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향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트럼프 관세가 제기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브랜드사와 제조사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그럼요. 하지만 한국 화장품들의 수입 단가가 비교적 낮습니다. 소비자 판매가로 느끼시는 가격의 절반 정도가 네. 안 되는 가격이 수입 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브랜드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저희에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한국의 탑3 제조업체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1억 개 이상의 캐파를 보유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입 단가가 낮고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K-화장품, K-뷰티가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라든지 유럽, 중동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좀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까? 네, 이제 네.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앞서 수출 데이터로 증명을 해 보인 것처럼 저희 화장품들이 그동안 수출하지 못했었던 신시장, 중동이랑 유럽, 동남아 국가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를 좀 짚어보자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젊은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그들이 SNS를 주로 쓰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들이 입소문을 타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클린 뷰티와 비건 트렌드가 강한데 한국 브랜드들이 이에 부합하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한국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실리콘 투어 같은 유통업체들이 지금 미국을 벗어나서 중동과 유럽 같은 신시장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업체들이 주력 제품으로 한국 화장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사들에게는 좋은 인프라가 점점 더 많이 깔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K-뷰티, K-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연건이 벌써 하반기입니다. 이제 7월장이 시작이 될 텐데 워낙에 화장품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탑픽 종목까지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 지금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APR,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다 잘 갔던 종목들이죠. 네. 특히 이제 APR 같은 네. 경우에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기 그쵸.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기준으로도 현재 실적 전망치보다 앞으로의 전망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품 판매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디바이스의 판매 증가율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화장품과 디바이스가 같은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유인된 트래픽이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신시장 매출이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APR은 하반기 실적을 상반기보다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인의 고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법인의 실적 기여도가 하반기에는 네. 추가로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전년 기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는 부진한 모습 예상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기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신규 고객사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유의미한 실적 성장 기대해서 최선 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을 선정해 주셨는데 역시나 실적에 좀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유정 하나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